요추협착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추협착증은 허리 질환의 속된 말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요추의 퇴행성 질환과 많이 관계가 있고요. 퇴행화와 많이 관계가 있고 또 그만큼 치료하기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말씀하시는 게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다리가 혹은 대퇴부가 무겁고 저리고 아파서 쉬어가셔야 돼요.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쉬다 보면 그 증상이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가 있고 또 걷다 보면 다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또 쉬어야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시작은 이제 척추 이렇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척추들이 이 공간이 좁아지는 데서 시작을 해요. 왜 좁아지냐면은 디스크 안쪽에 있는 수액이 점점 말라가면서 척추 간격이 좁아지면서 척추들 사이에 마찰도 심해지고 척추 뒤편에 있는 후관절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골극이 생기기도 하고 후관절은 점점 두꺼워져요. 뒤편이. 그래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간혹 종양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질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인들에게는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기도 하고 디스크라든지 혹은 척추 전방전이증 등등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척추관 뒤쪽에서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이렇게 길게 척추를 따라서 받쳐주고 있는데 그게 두꺼워지면서 혹은 부으면서 그리고 인대 길이는 일정한데 척추들 사이의 길이가 좁아지니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황색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척추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20대, 30대, 40대까지도 별로 없다가 이제 50대부터 차츰 늘기 시작해서 70, 80대에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척추 사이 간격도 많이 좁아지고 근골도 많이 약해지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요. MRI를 보시면은 이제 확진을 MRI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척추들 사이 수액이 가득 차 있어서 간격이 일정하고 또 척추 사이 간격도 어느 정도 벌어져 있죠. 정상의 경우에는. 그리고 척추신경이 눌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척추신경이 눌리고 있죠. 이렇게 디스크로 인해서 눌리기도 하고 뒤편의 후관절로 인해서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척추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수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고요. 이쪽은 하얀데 이쪽은 까맣게 보이고 간격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죠. 그런 소견들을 증상과 대조해서 눌려있는 부분과 증상이 일치할 때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신경 성형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은 그 꼬리뼈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재발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어떤 거냐면은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벌려서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핀으로. 그러면은 바로는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척추가 이렇게 여러 분절로 되어 있는 경우 이유가 무게를 고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얘가 한 분절처럼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래 위 척추들이 더 많이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느냐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척추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나오는 길이 눌리면서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척추 사이를 벌려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골타요법이라고 해서 척추를 골반을 내리고 척추 사이 간격을 벌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타요법은 이제 직접 척추를 때린다고 해서 골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 사이 간격을 일단 벌려놓고 바른 위치로 넣어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척추를 벌려놨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끔 매선을 여기다가 심습니다. 매선은 녹는 단백질 실이에요. 우리 왜 실리프팅 하는 그 실 있죠? 그걸로 허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도 하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치료를
저희 한의원에서는 척추 재건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혹은 재건축하듯이 이렇게 새로 재건한다 해서 척추 재건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그 신경을 빠르게 탈송시키는 주견작침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걸로 치료를 하고요. 신경이 나오는 주변에 경결이 심하거나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도침으로 그 부분을 터줍니다. 신경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굳어진 부분을 풀어주는 도침을 쓰게 되는데, 도침은 끝이 칼날처럼 되어 있는 조금은 두꺼운 침이에요. 그런 침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속근육이랑 인대들까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근골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한약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걸으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또 쉬었다가 허리를 숙이고 쉬었다가 또 다시 걸으면 다리가 저리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요추협착증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수술을 먼저 고려하시기보다는 이제 수술했을 경우에 물론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혹은 재발될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존적인 치료를 좀 더 고려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 어쩔 수 없을 때 수술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추협착증에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예전에 들은 게 있어요, 내가. 근데 요추협착증하고 디스크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증상이 비슷하니까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 협착증에도 좋겠지 하고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협착증에는 독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병리가 증상이 발전되는 기전이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운동을 병행하시고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안 되세요. 좀 주의해 주시고,